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의 생활건강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준학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2018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사님도요. 올 한 해도 또 생활 건강으로 좋은 정보와 그런 저희들의 유익한 이 건강을 위한 그런 정보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18년 첫 시간 오늘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 수술 후에 재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은 목 디스크 질환 수술 후에 재활 과정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뇌졸중 중풍이라고 합니다. 이 중풍의 수술 후에 재활 과정을 네.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네, 뇌졸중 후에 재활 치료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뇌졸중 재활 치료 물론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보통 일반인들에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그런 치료 과정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를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부탁합니다. 자,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세포가 혈액 공급을 부족하게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뇌졸중은 뇌세포로 공급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혈액 공급을 충분히 못 받는 뇌세포에 받는 데미지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80만 명이 이 뇌졸중을 앓습니다. 와. 굉장히 많죠, 사례수가. 네. 실제로 저도 이 뇌졸중 재활 치료에 깊숙이 관여해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흔하게 이런 분들을 그 환자분들을 만나게 돼요. 네.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가정 방문 치료를 하고 왔는데 두 분이 바로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이제 얻은 후유증 치료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뇌졸중,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 화면에서 보듯이 혈관의 혈전, 혈액의 덩어리죠. 이 혈액의 덩어리가 혈관을 가로막으면서 그 이후에 있는 뇌세포 조직들이 혈액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데미지를 받아서 오는 것을 뇌경색, 또 허혈성 뇌출혈 네.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뇌세포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져서 오는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뇌출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그 뇌졸중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빠른 조치가 그 요구가 돼요. 네. 그래서 흔히들 3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시간 내에 이게 발병이 되고 3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를 받으면은 후유증으로 남는 장애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게 뇌출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3시간 맞습니다. 법칙. 뇌출혈이나 뇌허혈이나 뇌허혈.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로 3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가능한 빨리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런 그 뇌출혈 또는 뇌경색 이런 뇌졸중을 이제 앓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잘 관찰해야 되는데, 그거를 FAST라고 합니다. FAST. F라는 것은 facial expression. 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어느 한쪽이 처지거나, 예를 들어서 눈을 어느 한쪽을 잘 못 뜨거나 침을 어느 한쪽 입으로 흘리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ST의 A는 이제 arm 모션입니다. 팔을 잘 못 쓸 경우, 힘이 네. 없거나 축 늘어뜨리거나 할 경우. 음. 그 다음에
fast의 s는 speech입니다. 말하는 게 어느라고 분명하지가 않죠. 네. 그리고 fast의 t는 time이에요. 얼마나 이 그 증세가 나타나고 신과를 경과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이런 그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후유증을 최대한으로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FAST, 예. FAST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초기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 FAST로 맞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또 예. 3시간 아니면 가장 좋다고 또 3시간의 법칙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뇌졸중을 일으키는 이제 리스크 팩터들,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그 위험 요인들은 이제 고혈압, 또 심방성 세동, 또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또 심한 알코올 중독, 또 비만, 네. 또 이제 뇌에 그 동맥을 공급해주는 목 부분에 있는 이제 그 경동맥, 또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 또 65세 이상, 또 남자가 여자보다는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에 위험한 많은 장애를 남기는 그런 심각한 뇌졸중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네. 유난히 많고 아, 또 이제 가족력이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가 뇌졸중을 앓았던 그 경력이 있으면은 이 위험률이 높습니다. 네. 제가 65세 이상에서 이제 이 뇌졸중이 많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확실하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뇌졸중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어린 뇌졸중 환자를 본 게 그 아이가 2살가량 된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느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병원이 좀 더웠는데 네. 그 더위를 적절히 대처를 못 해줘갖고 애가 그 어린아이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네네. 그 바람에 이제 한쪽이 마비돼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20대의 경우에도 네.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뇌졸중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시에 와서 큰 장애를 남길 수도 있고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요소들 제가 말씀드린 이 위험 요소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예.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뇌졸중을 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 결과가 있습니다. 자, 뇌졸중을 앓는 사람들 100분이 있다면은 10분 정도는 완벽하게 재활합니다. 그러니까는 네.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예. 자, 25%는 아주 가벼운 정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가벼운 정도라는 거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거나 절거나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40%는 중증 또는 심한 정도의 이제 장애를 겪으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면은 지팡이에 의존하거나 또는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네. 그다음에 10%는 집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 그 널싱 홈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서 장기간 입원하고 거주해야 되는. 네. 왜냐하면 집에 가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낙상 사고 위험이라든가 또는 뭐 전기 누전이라든가 화상 이런 사고를 충분히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 정도가 불행하게도 운명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이렇게 쭉 그 결정되는 거는 이제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의 부위 또 뇌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뇌 손상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이
뇌출혈의 그 재활을 하는 여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달라지는데 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15%는 꽤 상당히 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초기에 예, 정말 빠른 치료, 병원으로 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릴 건데 네. 어떤 분이 지금도 침대에 누워 계세요. 음. 그분은 널싱홈으로 보내지는 것을 가족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주 극성스럽게 간호하면서 댁에서 이제 모시고 있는데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바로 쓰러져요. 왜냐하면은 네. 뇌를 다쳤는데 뇌의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람의 공중에서의 위치를 갖다가 바로 잡아주는 영역이 파괴된 거예요. 네. 그래서 똑바로 앉으면 자기가 삐뚤어졌다고 생각하고 자꾸 넘어지는 쪽으로 몸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면 바로 넘어지고 그런 거를 이제 물리 치료를 한다면은 일단 환자를 거울 앞에 앉혀놓고 부단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것이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이고 거울을 보면서 위치의 이제 각도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사람의 공중에서의 위치를 판단하는 뇌 영역이 파괴가 됐더라도 시각적인 영역은 그대로 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시각적인 판단에 의존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활 과정 그러면은 통틀어서 좀 애매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활하느냐? 그러니까요. 이 재활이라는 거는 잃어버렸던 기술들, 작업 능력들을 회복하고 다시 가능한 한 독립적인 거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삶의 질을 가능한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재활 치료가 없다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재활 치료가 반드시 초기에 바로 개입돼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개입되려면은 그 재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데 네. 그 경계선들은 주로 이제 메디컬 컨디션들이 그러니까 심박수라든가 심장의 수축 능력이라든가 혈액 공급 능력, 호흡 능력 이런 것들이 안정화됐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스트로크가 오는 것을 충분히 예방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스트로크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들을 이제 충분히 컨트롤할 때 이럴 때 24시간 내에 바로 재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재활 치료도 방법이 있고 또 곧 필요한 시기가 있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뇌졸중의 재활 치료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뇌졸중 이야기 하니까요. 또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어요. 8095님. 뇌졸중 유유 무서워요. 무섭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3745님은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먼저 원장님은 청춘이시네요. 짧은 팔 입고 오셨다고 후달달 하셨고 뇌졸중은 추울 때 그 어르신들이 변기에서 힘주다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박사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네. 밖에 있었고 이제 보온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추운데 이제 그 용변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표피 바깥쪽에 있는 혈관이 수축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부 쪽에 중요한 그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내부 쪽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바깥쪽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간 상태에서 힘을 준다면은 특히 숨을 참고 숨을 쉬지 않고 힘을 주게 되면은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혈압이 뇌세포 안에 있는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한
뇌세포 안에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꺾여서 네. 막히거나 또는 이제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져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은 사실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좀 괜찮은 건가요, 그렇다면? 예, 요즘은 그 뭐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뭐 보온이 되기 때문에 훨씬 그 위험수가 줄었고요.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목욕탕에 가시면은 사우나에 가시면은 찬물, 더운 물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아,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심혈관 계통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더운 곳에 가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다 열립니다. 따라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 쏘고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피 쪽에 있는 그 혈관들이 급격하게 닫히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네. 그럴 경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탕에서 이제 쓰러지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데이빗 님께서 굉장히 이 뇌출혈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뇌경색이셨는데 초기에 대응을 잘해서 즉 그 3시간 골든타임의 치료를 받으셔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동하신다고 하네요. 예, 무척 다행스러운 말씀이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은 현재도 가벼운 정도의 장애를 앓을 수가 네. 있었는데 초기에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오늘 그거 하나는 꼭 명심해야 되겠다. 이 3시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계속해서 원장님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뇌졸중 재활 치료를 예, 이제 이분들은 뇌졸중을 이미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재활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물리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손상을 입은 뇌세포가 이제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것을 다른 세포들 또는 손상된 세포가 어떻게 그거를 보상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지 대부분 많은 부분은 아직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두 가지는 확실해요. 네. 하나는 그 손상에 입은 뇌세포의 정도가 가벼운 정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손상일 경우 네. 우리 몸은 스스로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제 그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기능도 차차 돌아오게 되는데 네. 이것도 빨리 그 정상적인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같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데미지가 너무 심해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뇌세포뿐만이 아니고 한 번 죽은 중추신경, 그러니까 척수신경도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재생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죽은 뇌세포의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죽은 뇌세포의 역할을 테이크 오버하는 그런 것은 아직 지금 검증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팔을 굽히는 동작을 하는 만들어내는 뇌세포의 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재활 치료 없이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그 기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부단히 남에 의해서 팔을 굽히고 펴게 해주고 또 본인한테 강하게 의지를 심어넣어서 시도하게끔 하면은 네. 그 죽은 뇌세포의 주변에 있는 뇌세포가 그 역할을 떠안아서 그 사라졌던 그 기능이 상실했던 기능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재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재활 치료는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재활 치료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하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모든 재활 치료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세포의 파괴된 정도에 따라서 이 예후가 결정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쉔지라는 신경 재활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 후에 퇴원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 보통 한 달, 길게는 2달까지 치료해서 집으로 보내는데 매일 제가 8분에서 9명 정도를 치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달 후에 처음에는 누워서 오신 분들을 한 달 후에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서 댁으로 보냈어요. 네. 그리고 느린 분들은 두 달 후에 이제 댁으로 걸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패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전동 휠체어라든가 휠체어를 이용해서 최대한 독립적인 거동이 가능하도록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시킨 후에 이제 퇴원을 시키죠. 그래서 그 당시 기억하면은 독립적인 거동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휠체어라든가 뭐 워커라든가 이 지팡이 같은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치료된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상당히 네. 성공률이 높았어요. 그렇네요. 이 경우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스트로크 발생 후에 뇌졸중 발생 후에 비교적 그 초기 응급 치료가 잘 된 경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이 재활 과정에 누가 관여를 하느냐? 네. 물론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는 메디컬 컨디션들을 다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같은 물리치료사 또는 이제 그 손을 파인 모터라고 하는데 손의 기능을 이제 재활시켜주는 작업 치료사 그다음에 언어와 음식을 삼키는 기능을 치료해주는 SLP 그 언어 치료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그다음에 케이스 매니저, 또 소셜 워커, 또 이제 심리 치료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엔실러리 팀이라고 해갖고 한꺼번에 팀을 이뤄서 치료를 합니다. 와우. 다양한 분들이 예, 전문적으로 관여를 하시네요. 그래서 네. 제가 과거에 그 이제 치료를 했던 그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쉐안지 호스피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의 정례 이제 미팅이 있어요. 네. 모든 팀들이 합석해서 치료 경과에 관한 이제 의논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환자는 이제 버티브럴 아르테리 다이섹션이었고 소뇌 쪽으로 공급해주는 이제 척추 동맥이 파열됐어요. 그럴 네. 경우 소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뇌에서 전신마비라든가 ATX야 같은 그 이제 운동 기능이 굉장히 심하게 장애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환자는 자 힘을 측정해 보면 힘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혈압이 항상 240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와. 그럴 경우 나는 이 환자를 일으켜 세워서 걸을 수 있는데 혈압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는 그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자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금지해야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네. 혈압 한 가지의 문제로 그 환자는 재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이제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담당 피지션한테 혈압을 잡아달라 그러면은 당장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겠다. 네. 그래서 그분은 한 달 보름 만에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박사님의 하나의 치료 사례가 예, 되네요. 맞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치료 사례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무리를 어, 해 주실 건가요? 예, 치료 사례는 너무나 많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을 심하게 알면서 이분은 아마 당뇨병으로 이제 후유증으로 스트로크가 왔을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의욕이 많이 부족해요. 모티베이션, 동기 유발이 안 돼가지고 다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재활 치료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프로그레스가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칭찬을 해드리고 용기를 드리는 거로 하는데, 근데 가족들은 이제 막 꾸중을 합니다. 왜 안 하냐고 대체. 이러면은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가능한 이제 파지티브한 피드백을 많이 줘서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이 뇌졸중 재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아, 박사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주실까요? 예,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10가지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팁은 네. 이제 이 팁은 그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스트로크 증상이 나타나면 3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시라는 것. 네. 그다음에 의료 기록 같은 경우는 근처에 꼭 있어서 의료 기록을 갖다가 그 메디컬 케어 팀한테 제공을 빨리빨리 해주고 그다음에
가능한 좋은 치료 센터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샨지 리헵 하스피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리헵 하스피탈이고요. 그다음에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신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삼키는 거라든가 말하는 능력도 같이 손상됩니다. 그럴 경우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네. 이제 재활병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해서 잘 드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리헵 팀들한테 잘 수긍하고 잘 따라줘야 됩니다. 또 운동을 가능한 많이 해야 돼요. 귀찮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안 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계의 범위 정도까지는 꾸준히 해주셔야 기를 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 재활이 빠르고,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다 제한을 시켜줘야 돼요. 그 환자 본인한테 주는 스트레스는 아까 얘기한 꾸중이라든가 질책 같은 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환자 본인 자체가 파지티브한 마인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제 집에서 혼자 하시는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혼자서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또 다시 올 수 있는 두 번째 스트로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네. 어떤 증상의 변화 같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그거를 호소해서 케어 팀들한테 알려줘서 네. 빨리 케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10가지 팁입니다. 네. 재활 뇌졸중 재활 치료할 때 10가지 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좋지만 뇌졸중이 오기 전에 다들 청취자분들 예방하셔서 뇌졸중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준학 박사님 함께 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다음 달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